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면책 후 혹은 개인 회생이든 면책 후 청구 이의소송 및 강제집행 정지 인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 의뢰인분이 다른 법률사무소에 갔는데 매우 잘못된 상담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자칫하면 돈을 다 뺏길 뻔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저희 의뢰인분이 2023년 3월경 본인의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됐어요. 계좌 압류가 되면 먼저 은행에서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죠.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럼 은행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전화하니까 알고 보니 채권자가 있었어요. 채권자는 A씨도 알고 있었어요. 의뢰인분도. 채권자가 2011년경에 있었던 대여금 승소 판결에 대해서 지금에서야 12년이 지나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한 거였어요. 그래서 계좌가 압류되어서 수일 내에 수천만 원을 출금해 갈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의뢰인분은 이미 2015년경에 이 대여금 채무를 포함해서 개인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난 면책 결정이 받았는데 이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항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법률사무소를 간다던가 법무사 사무실을 갔더니 그냥 그거 집행법원에 집행해제 신청을 바로 집행해제 될 거야 라고 한 거예요. 잘못된 상담이에요. 이게 왜 잘못된 상담인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집행해제 신청을 하니까 집행법원에서는 이건 집행해제 신청으로 집행해제가 되는 건이 아니다. 별도 청구 이의 소송을 하고 그거에 대해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연락이 하는 동안 벌써 수일이 지났어요. 근데 그 수일 사이에 이 사람이 돈을 빼가면 어떻게 되죠? 물론 돈을 빼가면 나중에 다시 돈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채권자는 사채업자였어요. 사채업자들이 이런 법률적인 미비점을 간파하고 재빠르게 채권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돈을 며칠 내에 싹 빼가버리는 거예요. 싹 빼가서 자기 계좌는 비워버리는 거죠. 세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 의뢰인이 이 사람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이겨도 돈 돌려받기 어렵겠죠. 당연히 돌려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소중한 며칠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당연히 청구 이의소송과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고, 바로 사건을 의뢰하자마자 그날 강제집행 청구 이의소송 소장과 함께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하고 무담보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나왔습니다. 원래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려면 보통 현금 공탁을 해야 되는데 이건 파산이 된 사건이고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업무 진행을 해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바로 무담보로 나왔어요. 그래서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자마자 은행에 팩스를 보냈어요. 이거 지급정지 해달라고 하고 집행법원에 다시 정지 결정문을 다시 제출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돈을 못 찾아가게끔 막았습니다. 성공적으로. 근데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구 이의 소송하고 강제집행 정지 신청해야 되는데 다른 법률사무소는 강제집행 해제 신청만 하면 된다고 잘못 상담했냐, 이게 헷갈려서 그래요. 이게 보통은 개인 파산을 진행하든 이제 개인 회생을 진행하든 그 절차에 따라서 강제 집행이 정지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인 회생을 하면 중지 결정이라든지 개인 파산도 비슷한 절차가 있죠. 그렇게 되면 중지가 돼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전에 있었던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지가 되고 최종적으로 면책이 이루어지면 이거에 대해서 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죠. 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우를. 근데 이렇게 기존에 정상적으로 판결을 받았던 집행권원에 의해서 면책 후 새로운 강제 집행이 들어왔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바로 해제가 안 돼요. 무조건 청구 이의 소송 제기를 하면서 집행권원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 후속적인 사유로 이거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 집행 해제 신청이라든지 취소 신청이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서 바로 이거를 날려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청구 이의 소송하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해서 일단 이것만 막아 놓은 다음에 청구 이의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이긴 다음에 강제 집행을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약간 좀 미묘한데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실무적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 소송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거 파산 면책 됐는데, 개인회생 면책 됐는데 그 후에 들어온 강제 집행은 당연히 바로 취소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사채업자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습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상담을 받고 시간을 날려버리면 돈을 찾아가는 다음에 이걸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하려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 꼭 이 부분을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